그런데 나중에 딱 물어봤더니 갑자기 1도 진행이 안 돼 있거나 아예 뭐 이거 시작조차 안 했어 이러면은 사실 배신감까지 듭니다. 제가 사회생활 초반에는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일을 해도 효율적으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에이스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가장 큰 마음은 쫓기듯이 일하기 싫어서 야근하기 싫어서 그냥 빨리 끝내고 칼퇴하려고 뭐 약간 이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직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되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도 엄청나게 야근에 시달리기도 했고 쫓기듯이 일을 하던 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 발버둥 치다 보니까요. 이제 나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뭐 에이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성과 이런 거는 제가 영상에서 다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같은 일을 해도 기본 이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 기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는 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총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사의 피드백을 반영하기입니다. 사실 되게 당연한 거죠. 상사가 아니면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피드백을 했을 때 그것을 반영하는 거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당연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은근히 이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회의 때 분명 뭐 이건 이렇게 해서 고쳐주세요.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이건 이런 거예요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리셋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한 번도 들은 적 없이, 그게 무슨 말이죠? 이런 사람도 있고, 아, 맞다! 이러면서 그때서야 챙기는 사람도 있고, 제일 최악은요. 물어보면, 아, 이러이러해서 못했어요. 라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고, 이제 좀 기본 이하로 나를 떨어뜨리는 경우거든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정신이 없다 보니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까먹을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상황이 안 돼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제일 얼굴 붉히는 일, 상사한테 혼나거나 뭐 신뢰를 깎이는 동료들에게 그런 일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불과 일하다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고 같이 업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같이 하는 분이 매번 어떻게 하냐면요. 물어봐요. 이거 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어제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되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똑같은 상황에 아니 근데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이렇게 보면 전이랑 다르거든? 왜 그럼? 아니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거 마냥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설명하고 몇 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딱 그 질문을 들으니까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면서 표정이 막 굳으면서 한마디를 할 법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그냥 겨우 참.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연차가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꾹 참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직장이라는 곳 회사는요 0.1%가 돼도 좋으니 매 시간 목표를 향해 진전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행률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정량적인 지표가 계속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성과가 딱히 없더라도 이런 시도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실패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겨서 공유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든지 이러한 것도 다 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에 제 예시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상사가 됐던 동료가 됐던 이런 지시나 합의가 있는 피드백은 가급적이면 까먹거나 소위 짬 때린다 그러죠. 그렇거나 아예 이렇게 묻혀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앞서 말한 뭐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진짜 인간적으로 까먹을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하지만 반복적인 실수, 그럼에도 개선이나 대비책이 없다면 그때부터 저는 좀 개인의 잘못이지 않나. 그리고
개인의 역량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부분들은 뭐 야근을 더해서 충당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하루에 다 해봐야 한 20분, 30분만 신경을 쓰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더하면 그것도 시간을 안 쓰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가장 기본은 메모죠, 메모. 메모 안 하는 분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그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막 장동민급 기억력이 아니면 다 까먹게 되거든요. 다른 일들도 하다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메모를 하고 문제는요, 하고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뭐 일부러 안 본다기보다는 그 메모를 한 걸 보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잊어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럴 때 저는 이제 엑셀, 뭐 내가 엑셀을 보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엑셀에다가 그 메모 있잖아요. 뜨는 메모. 그거를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내가 눈이 가는 데다 도배를 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요. 알람 맞춰 놓는 거거든요. 휴대폰 알람. 가령 회의든 뭐 지시든 뭐든 며칠까지 보내줘, 몇 시까지 이거 해줘, 이거 고쳐줘라고 하면요. 저는 핸드폰에다가 웬만하면 무조건 알람을 맞춰 놓는 편입니다. 뭐 2시에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4시까지 보내줘 하면 한 3시 반쯤에 알람을 맞춰서 그 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리고 한 2개, 3개 맞춰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저는 못할 놈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놓습니다. 하다못해 저는 일을 나눌 때도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해요. 뭐 1시엔 이거 하다가 5시까지는 이거 해야 되니까 3시에는 이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일을 쭉 하다가 3시에 이제 알람을 맞춰 놓고 자 이제 다음 일 할 시간이야 라고 하면은 꼭 끝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은 덮어놓고 이제 5시까지 끝내야 되는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웃자고 가볍게 말하면요. 저는요. 끼니 거르기도 싫어가지고 집에서 쉴 때는 밥 때도 알람 맞춰놓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종종 까먹더라고요. 이러면은요. 웬만하면 까먹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해결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까먹는 것들만 웬만한큼 해결을 해도요. 기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까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리마인드가 되니까 좀 챙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정 바쁘거나 상황이 안 될 때는요.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거든요. 뭐 지금 이거 하느라 아니면 며칠 시간을 더 달라고 말을 하든 이따 하겠다든 상사나 유관부서 동료한테는 공유를 꼭 해줘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단순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뿐만이 아니라 상사와 유관부서도 그래야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상사도요. 누군가한테는 부하 직원이거든요. 그럼 상사도 이제 보고를 해야 돼요. 뭐 디테일하게 상사는 보고하지 않고 더 묶어서 보고를 하겠죠. 굵직굵직하게. 그런데 그거를 보고가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면은 윗사람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상사도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죠. 뭐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만 그것도 체력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언제까지 돼? 이거를 맨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뭐 어떤 것들은 믿고 기다리기도 하고 잠시 이제 상사도 겨를이 없어서 실시간으로 못 챙기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딱 물어봤더니 갑자기 1도 진행이 안 돼 있거나 아예 뭐 이거 시작조차 안 했어 이러면은 사실 배신감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하죠. 이제 막 너 다음에 두고 보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깎이게 되는 거죠. 나의 이미지가. 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며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한 소리 듣는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오히려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제가 피곤해서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이유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그냥 묵혀놨다가 나중에 들통나가지고 상사 뒤통수 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보단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이미지를 100배, 1000배는 더 좋게 만들어줄 거라고 좀 확신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뒤통수를 안 때리는 것도 크지만 아 얘가 내가 지시한 업무를 계속 다루고 있구나. 쟤는 일을 하면 어디 사라져 버리거나 그 일이
아니면 여러 번 이야기하고 확인해야 되는 애는 아니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많은 초년생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오해하는 거는요. 목표나 디데이 있죠. 회사에서 말하는 지시하는 이거는 중요합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할 수 없고 당연히 달성되어야 할 그런 방향은 맞지만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막 쥐어짜내서 달성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정말 정말 많은 회사들이요. 대부분 목표나 디데이 달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무조건 일주일 안에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아놓고도요. 막상 5주, 6주가 지나고도 완성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그렇게 나를 쪼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 뭐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하거나 며칠 더 말미를 달라는 말이 무슨 핵폭탄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감안하세요.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디데이라는 거 자체가 일단은 목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원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아세요. 관리자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달성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너무 끙끙 이렇게 좀 감춰놓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좋다. 더 이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고와 대답 잘하기입니다. 이 보고와 대답이 생각보다 이미지에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못하게 되면 되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게 일을 그렇게 잘해놓고 혼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100을 일을 해놓고 보고 때문에 50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제 뮤지컬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연습을 개빡세게 해놓고 긴장해서 무대 망치는 거랑 이제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표 달성이 좀 미비해요. 일이 좀 미비하더라도요. 보고나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 실력을 빛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70만큼 준비해놓고 70을 딱 대답을 잘하는 거랑 100을 준비해놓고 50을 대답하는 거랑 어차피 관리자 입장에서 상사 입장에서 동료 입장에서는 보고 듣고 확인하는 걸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보고와 대답은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즈니스 대화에서 좋지 않은 예는요. 서론이 너무 길거나 물어본 말이랑 좀 맥락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목소리, 말투, 막 유창함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인 보고나 어떤 대답을 할 때는 길어야 1분, 2분이거든요. 막 10분, 20분씩 이 이상을 하는 건요. PT죠, PT. PT가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요.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대학 시절 각종 PT 동아리도 하고 공모전 수상도 한 사람이자 뮤지컬 배우로 또 한 5년 살았기 때문에 제 핵심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일단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솔루션을 드릴게요. 서론이 긴 대화는요. 보통 원인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 성향상 제가 이 성향에 해당됐기 때문에 잘합니다.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좀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하거나요. 서론을 아니면은 이제 좀 불친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단답이나 너무 짧은 대답은 이렇게 좀 길게 서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리가 안 돼서 소위 밑밥을 쭉 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락에 벗어난 대답은요. 안 까먹으려고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내가 할 말만 생각하다가 엉뚱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너무 여유가 없어서 긴장해가지고 자꾸 내가 하려는 말만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상대방 말을 못 듣고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유인데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제 좀 맥락에 벗어난 자꾸 엄한 소리를 한다 그러죠. 알맹이 없는 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결국 일을 해놓고 뭐 일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차치할게요. 일을 해놓고 그 내용들이 머리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고든 대답이든 저는 기본 사항은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진행됐으며 특이사항은 이거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다. 요거만 딱 정리되면 웬만한 부분은 다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현재 거래처에서 장비 대여 반납을 진행 중입니다. 100곳 중 58곳이 반납이 완료되어 있고 30곳은 반납 준비 중이며 10곳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은 장비 분실 이슈가 있어서 좀 확인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를 다시 해볼 예정이고 만약 분실이 되었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지금 대본 보고 이거는 따로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뭐 하루의 마무리 뭐 아니면 이슈 발생할 때 그냥 쭉 머리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따로 파일, 노트 같은데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거 보고해도 돼요. 뭐 보고나 대답할 때 이거 보고한다라고 뭐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뭐 강사도 아니고 그걸 뭐하러 외워서 합니까? 그냥 화면 보고 얘기를 하면 되고 이렇게 종이 보고 하면 되지. 만약에 보고한다고 뭐라 하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보고 대답하면 되고요. 베테랑 영업사원처럼 말을 막 유창하게 진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또 우리는 에이스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뭐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내고 막 일 시간도 엄청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일, 같은 시간을 해도 기본 이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런 것에 너무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말을 정리하는 시간 아니면 내가 보거나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볼 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은요. 그냥 회의 전 한 10분, 15분? 평소에 한 5분 정도씩 하루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성향상 내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아니면 좀 친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말을 한 번으로 이제 끝나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 대답이 됐던 보고가 됐던 좀 불친절한 느낌으로 여러 번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는 컨셉으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요. 본인만 불친절하게 느끼지 아니면 본인만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지 다른 사람들은 되게 명료하다라고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명이 부족하면요. 상대가 더 물어볼 거거든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대답을 해봤자 상대가 집중력도 떨어지고 보고받는 입장이라면 다른 여러 보고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만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뭐 아까 제가 뭐 거래처 반납 장비 이걸로 보고를 예시로 들자면 이제 서론이 긴 예시는 A, B라는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랑 어떤 관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납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반납은 한 50% 정도입니다. 이런 거보다는요. 그냥 거래처 장비 반납 진행률은 50%입니다. 라고 하면요. 그냥 웬만하면 다 알아듣고요. 왜냐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속 실시간 확인을 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좀 궁금하면 근데 거기 왜 반납을 하는 거야? 이번에 렌탈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근데 왜 연장 안 해? 폐업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말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 돼요. 보고도 마찬가지고 대답도 마찬가지이지만 질의응답의 기본은 사실 물어본 만큼 대답을 해준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단답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질문 잘 듣고 그에 맞는 답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하면요. 거의 99%는 커버가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분 이상의 긴 PT 있죠. 이건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대본으로 쓰고 실전처럼 뱉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쳐야 더 유창하고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대충 머리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읊조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가 보고를 하고 PT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 10번만 해도요. 안 했을 때보다 한 100배는 달라지거든요. 우리 그 스티브 잡스 있죠. PT의 제왕. 그분도 PT 전에 엄청나게 반복 리허설 연습했고요. 배우들은 진짜 안 떨려고 실수 안 하려고 몇 달씩 연습하잖아요. 뭐 회사원이 그 정도까지 하냐. 내가 뭐 강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 사무 업무나 잘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그냥 내가 거기서 정말 잘하고 싶고 막 웅얼웅얼 하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유창한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그냥 연습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본 쓰고요.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본 쓰고 처음에 특히나 내가 긴장하는 사람이면 아싸리 대본 쓰고 여러 번 읽어보고 가고 연습을 해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쓸데없는 감점 만들지 않기. 제가 예체능에 좀 있었잖아요.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한 5년 있었는데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허용적이고 싫어하는 사람에겐 굉장히 예민하고 깐깐하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노래 잘하고 연기 잘하고 실력 좋아도요. 내가 저 배우 싫어. 저 가수 싫어. 난 제가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들어도요. 단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게 100만 개예요. 100만 개.
근데 미담이 넘치고 막 호감 있고 그러고 나 저 배우 좋아, 저 배우 인간적으로 존경해 하잖아요. 그럼 실력이 좀 모자라도 내가 명분을 막 만들어줘서 좋게 봐주려고 해요. 관객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대중분들이 진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결국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좋게 봐주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뛰어난 사회성, 아부, 정치력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요, 개개인마다 역량도 다르고 저는 이런 쪽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가장 이미지를 깎이는 거를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딱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인사랑 지각. 저는요, 상대가 안 받아주더라도 제가 심지어 이걸로 영상까지 만들었었거든요. 안 받아주더라도 90도까지 할 필요도 없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가벼운 목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상대가 안 받더라도요. 뭐 받아주는 상대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인사는 저는 인식과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인사를 못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쟤 나 무시하네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요, 그냥 뿌리듯이 해라,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안 받아주기도 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내가 인사해봤자 안 받아줘. 이렇게 한다고 나도 안 해버리면요,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래, 너도 당해봐라. 그런데 그 상대가 과연 그래, 나도 인사 안 하고 저 사람 인사 안 받아주니까 쟤도 안 하네, 쌤쌤이다,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더 싫어하게 되거나 나쁘게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뒤에서 나중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쟨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상사나 윗사람이면 더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명분이 되게 웃겨요. 결국 내가 안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내 이미지가 깎일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안 하고 나도 안 해서 쌤쌤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고요. 쟤는 그냥 인사 안 하는 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내 이미지가 깎일 명분을 이제 만들어주는 셈이 더 크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볍게 목례라도 해라. 그래야 내가 할 말이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면은 내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된다. 이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지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각이 이제 소탐대실의 아주 전형적인 예이거든요. 물론 소탐대실이라는 뜻은 이제 뭐 작은 것을 취하려고 큰 걸 잃는다, 뭐 이걸 지각을 뭘 탐하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뭐 아침잠 정도는 취하려고 하려나요? 근데 행동 대비 손실이 되게 커요. 이게 오죽하면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지각을 하면 협상력이 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10분 일찍 가라, 이런 컨설팅 회사의 막 보고서도 예전에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맥킨지였나?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막말로 솔직히 1시간을 늦던 똑같이 성과 내고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해보시면 아니잖아요. 지각 뭐 1시간 했다고 해서 일만 잘하면 되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만큼 지각을 포함한 근태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관리, 성실함, 신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만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다른 분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합치면 진짜 수만 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은 정말 리스크가 큰 일인 것 같아요. 지각 한 3연속 해보면요, 아마 한 6개월, 1년은 지각왕 타이틀 갈걸요. 아마 퇴사하는 그날까지 쟤는 지각 잘하는 애, 이렇게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저도 알죠, 아침잠이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진짜 그것 대비 이미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 기본 이상 하는 사람 이꼬르 무조건 목표 달성하는 사람, 이거 아니거든요. 이미지도 여기에 분명히 같이 포함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더 좋게 봐준다. 이거는 정말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지각하지 말자, 인사 잘하자, 하다못해 목례라도 하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을 다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피드백 까먹지 말고, 보고 잘하고, 인사 잘하고, 지각하지 말고. 사실 다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중반에 진짜 별게 없을 수도 있다, 다 지키는데 20-30분도 안 걸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다 이런 되게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그 어디에도 제가 뭐 말을 잘하는 법, 엑셀 잘하는 법,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막 야근을 불사르는 법, 성과를 무조건 달성하는 법 이런 거 하나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기본들이요. 생각보다 지켜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없습니다. 실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람들의 기술도 고도화되지만요. 오히려 요즘에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본적인 것들이 오히려 좀 하향 평준화가 되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지키면요. 확실히 이미지도 달라지고 내가 그냥 기본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장 간단하고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뭐 100%다 지키면서 살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이렇게 좀 받으면서 나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일했던 직장에서도 많이들 불러주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조직의 에이스가 되고 커리어, 고속 성장 이런 거는요. 이런 기본기와 더불어서 목표 달성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를 위한 야근, 뭐 초과근 뭐 이런 인풋들을 다 받쳐줘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듯이 저는 그런 포부보다는 그냥 기본 이상 평타를 치면서 이렇게 좀 야근 없이 이렇게 좀 다니는 것을 되게 목표로 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커리어보단 이제 제2의 인생, 가족과의 시간이나 제2의 부업, 사업 준비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커리어로 이제 인생을 좀 목표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회사만 믿지 않고 제가 맨날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제2의 인생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 이상의 것들 그냥 내가 기본 이상 정도만 하자. 이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하고 갈아 넣기보단요. 그냥 놓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 드릴게요. 피드백 까먹지 말기. 뭐 알람을 맞추던 메모를 하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못하겠으면 보고하자.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대답 잘하기. 매일 내가 하고 있는 진행률을 정리하고 체크하는 시간을 한 5분이라도 갖고 자료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말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주고받을 생각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잘하고 지각 안 하기. 은근 이미지에 큰 타격들이 생기고 그런 중요도가 큰 분야들이니까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